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누리라고 하고요. 지금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전공으로 하는 영역은 현대 독일 문학입니다. 문학 선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가서 그곳에 있는 또 많은 학교도 가보고 또 그곳에 제 친구들의 자녀들, 그들의 또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제가 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쯤 이렇게 오게 되면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독일 아이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아이들에게서 언제 그런 유사한 행복한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국 사회에도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어른들을 믿지 마십시오. 한국의 어른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너무 기이한 나라예요. 한국의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들이 여기 와서 보고 너무 경악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교육이야. 이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여러분, 먼저 저는 요즘에 고등학생들 또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늘 요즘에 하는 말이 있어요. 어른들을 믿지 마십시오. 특히 한국의 어른들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한국의 어른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입니다. 그냥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 스스로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더 끔찍하게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아주 평범한 보통 아이들이 3명 중에 1명이 일상적으로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른들은 아무런 관심 없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인식도 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정말로 이것은 너무 기이한 나라예요. 기이한 나라. 그러한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러한 것의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도 좀 있죠. 뭐겠어요? 소위 국제학력평가, 이것을 피사라고 합니다. 보통 이 피사에서 한국이 항상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피사 강국 이렇게 하면 보통 3나라를 꼽아요. 어디예요? 한국, 일본, 핀란드. 이 3나라가 피사 강국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읽기라든가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한국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한국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아이들이 소위 학력이 높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여러분 르몽드라고 아시죠? 이 르몽드가 한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인용이에요. 한국의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공부하느라고 힘들다, 고통을 받는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라고 이렇게 규정당할 정도로, 이 정도로 불행한지는 우리도 잘 몰랐죠. 독일에서는 더 크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독일의 공영 3방송이라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한국 교육에서 배우겠다 이러고 한국에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이 여기 와서 보고 너무 경악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교육이야. 어떻게 아이들을 이런 상태로까지 몰아낼 수가 있는가?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성인들이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8시간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것은 근대 사회가 얻어낸 중요한 노동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게다가 학습 노동이라고 하는 머리를 쓰는 노동은 육체 노동보다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그것을 하루에 15시간, 20시간씩 아이들을 몰아대는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이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은 이것은 인권유린이다. 기본적으로 근대 사회가 쟁취한 인권의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보낸 방송에서는 교육방송이 아니라 인권방송으로 기획의 취지가 바뀌어서 나갔습니다. 인권방송으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인권유린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들이 놀란 것은 시험이에요, 시험. 독일에서는 시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하루에 한 과목 이상 볼 수 없고요. 왜?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니까 일주일에 2과목 이상 못 보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의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 있죠? 수능고사 하루에 보는 거. 이걸 보고서 경악한 거예요. 몇 과목을 봅니까? 그 몇 과목을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독일에서 이것을 학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우리는 그런 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들이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인권유린이요 학대였던 거죠. 한국 교육이 얼마나 끔찍한 교육인지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작년 2021년에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0.81까지 내려왔습니다. 0.81. 저는 동문과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원에 여학생들이 많아요. 남학생들보다. 그래서 여학생들 한 5명과 한번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데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냐? 여러분들은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서요. 5명이 전원이 안 낳겠대요. 제가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쳐넣을 자신이 없다. 저는 이 쳐라는 말이 너무 처절해요. 정말로. 그냥 넣는 것도 아니고 쳐넣을 자신이 없대요. 다른 아이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요. 여기서 지옥이라고 말할 때 이 지옥이 어떤 지옥이겠어요? 그들이 받은 교육, 이것이 가장 끔찍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내 아이에게 다시 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받고 자란 이 교육 속에서 자기가 느꼈던 동일한 고통을 자기 아이에게 다시 되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눈물 나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후에 사회에 나가게 되겠죠? 사회에 나가게 됐을 때 과연 이들이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또 존엄한 인간으로서 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개성적인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에 활력을 넣고 한국 사회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에 보다 인간적인 이러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경쟁이 심한 이러한 교육을 12년 동안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정상적인 인성을 갖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리한 기대죠. 한국 교육을 12년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존엄한 인간,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교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를.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나요?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황국 신민을 기르는 게 목표였어요. 황국 신민을. 예,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30년을 받았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우리는 불행히도 40년 동안 굉장히 끔찍한 역사를 가졌어요. 바로 독재 정권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교육의 목표는 뭐였나요? 산업전사를 기르는 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민주정부 하에서는 무엇을 목표로 했나요? 민주정부라는 데서 들고 나온 교육의 목표가 뭐예요? 인적 자원을 기르겠다는 거예요. 인적 자원.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 이름도 인적자원부라고 바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인간을 인적자원으로 본다는 말은 인간에 대한 너무도 경멸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보는 세상이 아니라 자본이 보는 세상으로 시각이 전도돼 버린 거예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인적자원, 저 밖에 있는 자연은 천연자원인 거죠. 완전히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마치 자본의 부품, 자본의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목표로 삼고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30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교육에서도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인들 가운데 과연 스스로를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타인을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른 사람을 하나의 부품, 하나의 도구로 보는 이러한 기능주의적 관점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는 관점이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 교육에 일관성을 부여했던 통일된 원리, 그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저는 메리토크라시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똑똑한 아이, 유능한 아이, 소위 능력 있는 아이를 기른다. 이게 교육의 목표였어요. 이건 일관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100년간의 능력주의 교육을 이제는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능력주의 교육에서 존엄주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